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을 지금쯤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상은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어시트 제품 특성상 카본 레일과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평소 안장통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일반 크로몰리 레일 안장에 물려서 약 한 달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어떤 안장보다도 편한 느낌이었고 자출 시 라이딩이 즐거워질 정도로 좋지 못한 길에서도 이제는 거의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도 라이딩이 가능했습니다. 미니벨로 특성상 바퀴가 작고 주행성을 올리기 위해서 고압 타이어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승차감 하나는 정말 최악입니다. 오죽하면 미니벨로 입문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딱딱한 승차감 때문인데 깍두기 타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속도에서 손해를 보고 프론트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무게가 많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항상 미니벨로의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니벨로의 유일한 단점을 보완해주는 제품이 바로 이 에어시트인데 현재로서는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극찬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잔진동 감쇄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실제로 라이딩을 해보면 큰 충격보다는 잔진동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잔진동을 잘 잡아준다는 글들이 많습니다.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아래는 물론 360도의 충격을 잡아주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고케이던스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페달링에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 고케이던스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하중을 120km 이상 제품을 선택하시면 평속 30까지는 큰 이질감 없이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평속 30까지는 아니지만 자출 시 20 후반의 속도로 라이딩을 해도 페달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페달링이 불편했다면 애초에 이 제품을 추천드리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하중을 선택할 수 있게 설계된 점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극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디자인입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품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외형이 끌리지 않으면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저한테는 일단 외형이 1순위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취향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니벨로를 위해 만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튜닝 1순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디 미니벨로를 예를 들면 앞뒤 샥이 있는 제품인데 많은 분들이 샥 튜닝을 많이 하죠. 물론 성능 영향도 있겠지만 외형적인 부분 때문에 튜닝을 많이 합니다. 이 에어시트 제품도 미니벨로의 튜닝샷과 왠지 비슷한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무게입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서스펜션이 주는 효과를 생각하면 250g에서 350g 무게는 손해보는 것보다 얻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500g 이상 됐다고 하면 조금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너무 가볍게 만들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무겁게 만들면 반응이 좋지 못할 것 같고 딱 적당한 무게로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미니벨로를 타시는 분들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부분이 자전거 안장과의 호환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을 카본 안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7에서 9의 규격을 가진 카본 레일과는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억지로 장착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카본 안장을 꼭 사용하고 싶다면 레일의 규격이 7에서 7 규격으로 된 카본 안장을 구매하시면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 리뷰를 보다 보니까 레일의 규격은 동일한데 간혹 후면 레일의 폭이 좁은 셀레 이탈리아 안장처럼 이런 형태라면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에어시트 제품을 장착하게 되면 평소 안장의 높이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폴딩을 했을 때 높이가 높아진다는 점이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신장이 크신 분들은 간혹 시포스트가 짧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높이가 기존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스 시티의 시포스트도 거의 한계점까지 뽑아서 타고 있는데, 기존보다 높이가 높아져서 저한테는 장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으로 효과를 보시려면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서 하중을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몸무게만으로 선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몸무게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평소 라이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제품의 효과가 극과 극으로 나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케이던스 위주의 고속주행을 한다면 고하중의 제품을 추천드리고, 평소 저속주행을 지향한다면 본인 몸무게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안장의 각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각도로 테스트를 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느낌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만 신경을 쓴다면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1월 20일까지 공구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인 받으시라고 일부러 기간을 길게 잡았는데, 꼭 제목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구매하셔야지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공동구매 일정이 11월 11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역대급 할인율에 그동안 제 채널에서 가장 핫했던 제품들만 골라서 공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공지를 하겠지만, 공구 품목만 먼저 알려드리면 BSC300 속도계 엘로우 버전, 그리고 무선 변속기, 트라이폴드 카본 휠셋, 전동 펌프, 파워휠 전동 키트, 자캠용 경량 텐트, 보조 배터리 2종류, 총 이렇게 해서 8가지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